책으로 배우는 투자, 어려운 투자, 재테크, 경제 책들을 핵심만 콕 집어서 요약해 드립니다. 우리 아이 경제지능 종합교육서, 우리 아이 부자습관. 6살 아이에게 돈에 대한 공부를 가르쳐도 되나요? 누군가가 워렌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돈의 가치를 알게 하는데 어린 나이란 없습니다. 집안일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경제 공부입니다. 들어가서 공부나 해. 우리나라 부모들이 직장일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바쁘고 힘들면서도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집안일보다는 학업에 전념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집안일이 아이의 성공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안일이 아이의 성공과 행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티 로스만 미네소타 대학 명예교수가 2002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해온 아이들은 통찰력, 책임감, 자신감이 더욱 높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3, 4세부터 집안일을 경험한 아이들의 경우 10대 때 처음 집안일을 경험한 아이들보다 자립심과 책임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집안일은 어린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살펴보는 능력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교육대학원의 리처드 와이스버드 교수에 따르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고 필요에 따라 반응하는 능력이 키워진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에 저자이며 발달 심리학자인 리처드 랜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증명된 성공의 지표는 바로 아이들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다. 하버드 의대의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11세에서 16세의 아동 456명을 약 3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이 되어 성공한 삶을 꾸린 아이들의 유일한 공통점은 바로 어린 시절부터 경험한 집안일이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 짧은 시간 동안 성취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한 아이들은 집안일을 하지 않은 아이들보다 성취감을 맛본 경험이 더 많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페인에서는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을 아예 법적으로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중당의 알레르토 쿠티에레스 알베르카 의원은 아이가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는 18세 이하 자녀들은 가정을 돌보고 집안일을 수행할 공동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화한 법안도 있었습니다. 스페인의 많은 양육 심리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에 참여하면 자존감, 소속감, 책임감, 자립심 등을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며 남녀 평등 의식과 학습 능력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조사와 주장들을 보건대 집안일이 아이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학원 가고 숙제하기 바쁜데 무슨 집안일을 시켜?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집안일을 시키는 것이 아이의 행복과 성공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지금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머리 좋은 아이로 키우는 심부름 습관의 저자 다스미 나기사는 일본에서 가사 학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집안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연령별로 아이에게 어떻게 집안일을 가르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만 1세에서 3세 아이들에게 집안일은 놀이의 연장입니다. 우유 마신 컵을 개수대에 갖다 놓기, 쓰레기를 휴지통에 버리기, 가지고 돈 장난감 정리 돕기, 수건 개기, 더러워진 옷 세탁 바구니에 넣기 등을 구체적으로 가르치라고 제시합니다. 아이가 해볼 때는 도와주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부모가 도와주면 아이의 의지력이 약해집니다. 만 3세에서 6세 아이들에게는 작은 일이라도 역할을 만들어서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고에 물건 넣기, 수돗물 잠그기 등을 정해서 전적으로 맡겨봅니다. 만 6세에서 10세 아이는 완성된 집안일을 맡길 수 있는 나이입니다. 이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는 자기가 어지러워 놓은 물건 스스로 치우기, 이불 개고 펴기, 욕실 청소하기, 쌀 씻기 등을 맡길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가 잘하고 있는지 지켜보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다 했다라고 할 때 꼼꼼하게 확인하고 잘한 점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 10세부터 독립할 때까지는 가족의 일원으로서 아이에게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익히면 어른이 되어 독립했을 때도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는 것은 노동의 소중함과 가치를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집안일을 하지 않는 아이들은 노동의 가치와 힘듦을 모르며 부모가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열심히 일을 해 돈을 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힘들게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가족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함께할 일을 제외하고 집안일을 구분하여 아이에게 일을 시켜 돈을 벌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의 구두 닦기나 서류 정리 돕기, 애완견 산책시키기 등입니다. 노동의 가치를 알고 매 순간 성취감을 느낀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자신의 재능과 기술에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더불어 노동의 고귀함을 배우며 어른이 되어 행복한 부자가 되는 길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일을 하면서 노동의 가치를 배운 사람은 그 습관이 몸에 배어 평생 갑니다. 집안일을 통해 통찰력, 책임감, 자신감, 공감 능력, 성취감, 자존감, 자립심을 키울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있을까요? 최근 주요 대학에서 입시에서 인성평가를 강화하겠다고 하자 인성교육 학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성은 학원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가정이야말로 아이들에게 가장 훌륭한 학교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소득과 소비를 조절하여 규모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저축과 투자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용돈 교육입니다. 용돈은 아이들이 평생 함께할 돈과의 소중한 첫 만남이자 돈 관리의 시작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돈 관리 습관을 잘 들일 수 있도록 적절하게 관여하되 아이가 자율적으로 관리하며 돈에 대해 스스로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용돈은 단순히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미래의 계획을 세우고 용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대화해 봅니다. 그 계획에 따라 용돈의 금액은 달라지며 단순 소비를 위한 용돈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를 위한 용돈이 부족하면 가정에서 집안일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어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아이의 책상 위에 투자저금통, 저축저금통, 소비저금통, 기부저금통을 각각 마련해 놓고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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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비율로 용돈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체 용돈의 30%를 투자하는 것은 단순히 저금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일정 금액의 돈이 모이면 투자를 통해 더 크게 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아이와 대화를 하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뭔가를 사두는 것만이 투자는 아닙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어학연수비나 대학 등록금 등의 목적으로 돈을 모아도 됩니다. 이 돈을 보면서 아이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겠죠. 아이가 가지고 싶어하는 고가의 물건이 있다면 저축저금통을 활용하여 그 물건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도록 합니다. 아이들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저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을 왜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 무조건 강제로 하게 하면 불만을 가지거나 저축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당장 가지고 싶은 물건을 위해 돈이 모일 때까지 참는 과정에서 만족을 지연시키는 능력도 자연스럽게 키우게 됩니다. 만족 지연 능력이 높은 아이들이 학업 성적도 높고 친구 관계도 더 좋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독립성이 높으며 다른 아이들보다 성공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아이가 용돈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사게 하면 부모와의 갈등도 줄어듭니다. 또 돈이 모이는 즐거움을 알게 되면 간식비 등도 아껴서 저축하려고 하게 됩니다. 부모와 함께 계획을 세워서 용돈을 쓰는 연습을 하고 고학년이 되면 아이 스스로 자율성 있게 용돈과 관련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용돈 기입장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어른이 되어서도 현명하고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지출한 돈만 기록할 것이 아니라 지출한 부분을 보면서 지나치게 소비한 부분이 있었는지, 앞으로 소비를 줄일 부분은 어디인지 계획을 짜야 합니다.
즉, 단순히 돈이 나간 곳을 기억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갈 것인지를 미리 계획해서 지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돈 기입장이라는 말보다는 용돈 관리장이라는 이름이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른들이 가계부를 쓸 때에도 적용이 됩니다. 아이와 함께 장을 보면서 원하는 물건에 대해 대화할 수 있는 마트는 훌륭한 경제 교육의 장소입니다. 물건마다 왜 가격의 차이가 날까? 똑같은 달걀인데 왜 이 달걀은 비싸고 다른 달걀은 왜 저렴할까? 실제로 가격 차이만큼이나 맛이나 품질의 차이도 있을까? 아이를 가르치기 위한 질문도 좋지만 부모도 몰랐거나 평소에 궁금했던 내용을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마트에서 아이와 무궁무진한 질문을 통해 함께 생각해보면서 시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인재로 키우려면 아이에게 집안일은 필수다. 우리 아이 부자 습관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